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입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안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검찰 수사 협조 발언으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제가 22년간 몸담아왔던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법부의 좌경화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마주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독립을 지켜야 하고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 최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그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임성근 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 정확히 아십니까? 1심 판결문에는 중간 판결적 판결 요청,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 요청 그리고 판결문의 양형 이후 수정 요청과 같은 재판 관여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등 인과관계가 단절돼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 기록된다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임성근 판사는 오늘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퇴직을 앞두고 법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탄핵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 또한 탄핵 소추 목적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당시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거짓말임이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행위 그 자체가 법치와 삼권 분립을 훼손하며 오히려 사법부 이상을 스스로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조 3항에는 탄핵 소추에 발의하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 소추의 사유 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를 보면 1, 2심 형사 기록은 문서 선고 초탁 신청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추 발의자들 스스로도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서 1, 2심 형사 기록을 송부받아서 소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소추 발의자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이 무죄 판결 이유 중에 3번 나옵니다.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탄핵 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 소추안은 판사 길들이기, 판사 흔들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사법부를 덮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임성근 판사 본인도 직접 당사자로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겠다는데 국회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땅히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사법부는 좌우 진영이나 여야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고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법관 탄핵 소추안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그렇게 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시 법관 탄핵을 꺼내든다는 것은 아물어가는 상처를 젓가락으로 들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처럼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